안녕하세요. 저는 25년 동안 내과 전문의로 일해온 의사입니다.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고, 그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제 진료실에서 마주하는 환자분들의 모습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질병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다면, 이제는 가방 가득 건강보조식품을 들고 와서 선생님, 이거 같이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한 환자분은 무려 15가지의 다양한 건강보조식품을 동시에 복용하고 있었고, 또 다른 분은 인터넷에서 본 광고를 믿고 간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훨씬 벗어날 정도로 위험한 보조제를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의료인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와 과도한 마케팅에 현혹되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조식품 시장은 이제 연간 수조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커질수록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 과장된 광고들, 그리고 소비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는 마케팅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의학적 근거 없이 기적의 효과를 약속하거나 부작용 없는 천연 성분이라는 허위 광고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5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은 제가 양심적인 의료인으로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광고나 협찬을 받은 이야기도 아닙니다. 순전히 여러분의 건강을 걱정하는 한 사람의 의사로서 그동안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들을 통해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건강보조식품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자가 되시고 진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25년간 수많은 환자를 돌봐온 한 의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용량 종합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은 몸에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비타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용량에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많은 종합 비타민들이 권장량의 몇 배, 심지어 10배 이상의 고용량으로 제조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 D, E, K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체내에 축적되는 특성이 있어 과다 섭취 시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 환자분이 몇 달 동안 지속되는 피로감과 식욕부진, 그리고 간헐적인 복통을 호소하며 내원했습니다. 각종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자세한 문진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이분이 3가지의 서로 다른 고용량 종합 비타민을 동시에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혈중 비타민 수치를 검사해 보니 여러 비타민이 독성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2019년 미국 내과학회지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에서 고용량 종합 비타민 섭취는 심혈관 질환이나 암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에서는 오히려 부작용 위험을 높인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비타민 E의 과다 섭취는 출혈 위험을 증가시키고 베타카로틴의 고용량 섭취는 흡연자에서 폐암 위험을 오히려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간과 신장에 미치는 부담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필요 이상의 비타민이 들어오면 이를 대사하고 배출하기 위해 간과 신장이 과도하게 일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간 수치 상승, 신장 기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은 언제 필요할까요? 명확한 결핍 상태가 확인되었을 때, 특정 질환이나 임신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그리고 흡수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의료진의 지도하에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필요한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것은 약국이 아닌 주방에서 건강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고하고 싶은 것은 다이어트 보조제와 체지방 연소제입니다.
단기간에 10kg 감량, 운동 없이도 살이 빠진다. 체지방만 콕 찍어서 태운다. 이런 광고 문구들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품들이 우리 몸에 미치는 위험성은 상상 이상입니다. 대부분의 다이어트 보조제에는 카페인, 시네프린, 유인빈 등의 자극성 성분이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들 성분은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해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불안감과 불면증을 유발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제가 응급실에서 근무했을 때 경험한 충격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20대 후반의 건강한 여성이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심전도와 심장효소 검사 결과 급성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력도 없고 흡연도 하지 않는 젊은 여성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 원인을 조사해 보니 한 달 전부터 인터넷으로 구매한 강력 체지방 연소제를 복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20년 심장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다이어트 보조제 복용자에서 심근경색 위험이 1.5배, 뇌졸중 위험이 1.3배 증가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에서 이런 위험성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많은 다이어트 보조제들이 간 독성을 일으킵니다. FDA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는 매년 다이어트 보조제로 인한 간 손상 사례를 수백 건씩 접수받고 있으며 일부는 간 이식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위험한 제품들이 계속 판매되고 있을까요? 바로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규제가 의약품만큼 엄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능을 철저히 검증받아야 하지만 건강보조식품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기준으로 시장에 출시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다이어트는 운동과 식습관 개선이 100%라는 것입니다. 체중 감량의 기본 원리는 소비 칼로리가 섭취 칼로리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과학적으로 명확한 사실이며 어떤 보조제도 이 기본 원리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충분한 수면이야말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체중 관리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고용량 미네랄 보조제입니다. 천연 미네랄이니까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미네랄 역시 과다 섭취 시 심각한 독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철분, 아연, 셀레늄 보조제입니다. 철분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과다 섭취 시간에 축적되어 간경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과 폐경 후 여성에서는 철분 결핍이 드물기 때문에 불필요한 철분 보조제 복용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했던 60대 남성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피로 회복을 위해 고용량 철분제를 6개월간 복용했는데 정기검진에서 간 수치가 정상의 3배 이상 상승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추가 검사를 통해 혈중 철분 농도가 독성 수준에 도달했음을 확인했고 철분제 중단 후 서서히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더 늦게 발견되었다면 돌이킬 수 없는 간 손상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연 역시 면역력 강화를 위해 많이 복용하는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고용량 아연 섭취는 구리 결핍을 일으켜 빈혈, 신경병증, 면역기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고용량 아연 보조제를 복용한 사람들에서 오히려 감염 위험이 증가한다는 역설적인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셀레늄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항산화 효과로 인기가 높지만 권장량을 조금만 초과해도 독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셀레늄 중독 시 탈모, 손톱 변화, 신경병증, 그리고 심한 경우 간부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네랄들은 서로 복잡한 상호작용을 합니다. 한 미네랄의 과다 섭취는 다른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여 전체적인 미네랄 균형을 깨뜨립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칼슘 섭취는 철분과
아연 흡수를 방해하고 과도한 철분은 아연과 구리의 흡수를 억제합니다. 중요한 것은 몸에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라는 원리입니다. 물조차도 과다 섭취하면 수중독을 일으킬 수 있듯이 미네랄 역시 적절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정교한 항상성 메커니즘을 통해 미네랄 농도를 조절하는데 고용량 보조제는 이런 자연스러운 균형을 깨뜨립니다. 미네랄 보조제가 필요한 경우는 명확한 결핍이 검사로 확인되었을 때뿐입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실제 결핍 상태를 확인한 후 의료진의 지도하에 적절한 용량을 복용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경고드리고 싶은 것은 인터넷을 통한 해외 직구, 미검증 보조제입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와 개인 블로그의 후기만 보고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건강보조 식품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해외 직구 보조제의 가장 큰 문제는 성분 표기의 부정확성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건강보조식품들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규제는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제품들은 우리나라의 안전 기준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로 개인이 직접 구매하게 됩니다. 실제로 FDA에서 수거, 검사한 해외 온라인 판매, 보조제의 70% 이상에서 표기되지 않은 의약품 성분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다이어트 보조제에서는 식욕 억제제나 이뇨제 성분이, 남성 기능 개선 보조제에서는 실데나필과 같은 처방전, 의약품 성분이 무단으로 첨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충격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0대 남성이 갑작스러운 두통과 시야 장애로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혈압을 측정해보니 200-120mm로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환자분은 고혈압 병력이 없었기 때문에 원인을 찾기 위해 자세한 문진을 했더니 일주일 전부터 해외에서 직구한 천연 남성 활력 보조제를 복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해당 제품을 분석해 본 결과 표기되지 않은 고용량의 실데나필이 함유되어 있었고 이것이 위험한 혈압 상승을 일으킨 원인이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중금속 오염입니다. 일부 해외 제조업체들은 원가 절감을 위해 품질이 낮은 원료를 사용하거나 제조 과정에서 적절한 품질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납, 수은,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이 제품에 섞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중금속들은 체내에 축적되어 신경계 손상, 신장 기능 저하, 발달 장애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유르베다나 전통 중의학을 표방하는 해외 제품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유독성 식물이나 광물질이 그대로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9년 독성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아유르베다 제품의 21%에서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습니다. 개인 후기나 인플루언서의 추천만 믿고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들 후기는 대부분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관적인 경험담이며 때로는 상업적 목적으로 조작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있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마케팅을 통해 기적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직구 보조제 복용 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추적이나 구제가 어렵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국내 제품이라면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해외 직구 제품은 그런 안전망이 전혀 없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경고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맞는 만능, 보조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시중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모든 질병 예방, 완벽한 건강 솔루션 등을 내세우는 제품들이 넘쳐나지만 이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몸은 개인차가 매우 큰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나이, 성별, 유전적 요인, 기존 질환, 복용 중인 약물, 생활습관, 식습관 등 수많은 변수가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비타민 D라도 젊은 성인과 노인, 남성과 여성, 실내 생활이 많은 사람과 야외 활동이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양이 모두 다릅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디톡스나
체내, 독소, 배출을 표방하는 만능 보조제들입니다. 우리 몸에는 이미 간과 신장이라는 훌륭한 해독 기관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별도의 디톡스 제품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제품들은 간과 신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어 정상적인 해독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는 70대 당뇨병 환자분이었습니다. 이분은 혈당 관리를 위해 처방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는데 어떤 만능 건강식품이 당뇨에 좋다는 광고를 보고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해당 제품에는 표기되지 않은 혈당 강화제 성분이 들어 있었고 이것이 기존 처방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연 성분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역시 잘못된 믿음입니다. 천연 성분 중에도 독성이 강한 것들이 많습니다. 버섯 중에도 독버섯이 있고 식물 중에도 유독식물이 있듯이 천연이라는 단어가 안전함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FDA 승인, GMP 인증 등의 문구를 내세우는 제품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보조식품은 의약품과 달리 FDA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GMP 인증 역시 제조 과정의 위생과 품질 관리를 인증하는 것이지 제품의 효능이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건강의 비밀은 보조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것들이야말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강의 핵심 요소들입니다. 어떤 보조제도 이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25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제가 확신하는 것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보조제에 의존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결론 진짜 건강을 위한 선택. 지금까지 25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건강보조식품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고용량 종합 비타민, 다이어트 보조제, 고용량 미네랄 보조제, 해외 직구 미검증 제품, 그리고 만능을 표방하는 보조제들. 이 모든 것들은 건강을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해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주 150분 이상의 중등도, 유산소 운동과 주 2회 이상의 근력 운동이 모든 건강보조식품보다 효과적입니다.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면역력을 높이며 정신 건강을 개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둘째,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 적당한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슈퍼푸드나 보조제가 아니라 일상적인 음식들이 진정한 약이 됩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하루 7에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은 면역계를 강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며 신체 회복을 돕습니다. 어떤 보조제도 잠의 회복 효과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25년간 수많은 환자를 만나며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마법 같은 해결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에 충실한 생활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놀라울 정도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줍니다. 건강보조식품 업계는 여러분의 불안과 조급함을 이용해 불필요한 제품을 판매하려 합니다. 빨리, 쉽게, 간편하게 건강해질 수 있다고 유혹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말입니다. 진정한 건강은 매일매일의 올바른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광고와 과장된 마케팅에 현혹되지 마시고 과학적 근거와 의학적 상식에 기반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의 기본인 운동, 식단, 수면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5년간
환자들의 건강을 돌봐온 한 의사로서 광고보다는 양심을, 판매보다는 진실을 선택해 여러분께 전하는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